제가 백내장 수술을 얼마 전에 했었거든요. 눈이 좀 좋지 않다 보니까 가벼운 마음으로 어떻게 수술을 받았는데 지금 결과가 좀 안 좋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유튜브를 통해서 제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렇게 좀 남겨놓는 것도 필요하겠다 싶어서 한번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눈이 좀 이상하다 느끼기 시작한 거는 3년 정도 된 것 같아요. 만 3년 전에 자려고 불을 딱 껐는데 갑자기 오른쪽 눈에서 이쪽으로 이렇게 휘면서 번쩍번쩍 하더라고요. 눈을 이렇게 움직일 때마다 뭐가 번쩍번쩍해요. 이렇게 위아래로. 그래서 이게 뭐지 하고 이상하다 처음 느꼈다 싶었는데 다음날 아침 되니까 오른쪽 눈에 검은 점 또는 점의 동그라미가 이렇게 쳐져 있는 그런 점들이 뭐 수백 개, 수천 개가 떠다니더라고요. 그리고 약간 윗부분에서 여자들 검정 레이스라고 있잖아요. 레이스 같은 게 좀 이렇게 멀리 보면 초점이 잘 맞추죠. 이렇게 가까이 대고 보면 어리어리하게 보이잖아요. 마치 눈에 가까이 대고 이렇게 보는 것처럼 검정 레이스 같은 게 희미하게 살짝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실타리처럼 꼬물꼬물한데 한 군데는 이게 새까만 점이 있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올챙이 비슷한 거. 실타리는 흐물흐물한데 머리가 좀 큰 올챙이 비슷한 것이 하나가 보이더라고요. 근데 예전에 비문증이라는 거는 어떤 딱 표면에 붙어서 아주 선명하게 잘 보이는 실타래 같은 게 한두 개 정도 이게 눈을 움직이면은 시야에 따라서 뿅뿅 날아다녔거든요. 근데 딱 붙어서 형태가 변하지 않는, 모양이 변하지 않는 상태로 이렇게 움직였었는데 이번에 그때 딱 나타나는 거는 회전을 하더라고요. 수평으로 회전을 해요. 오른쪽으로 눈을 딱 쳐다보면 휙 해서 한 두 바퀴 정도 돌고 왼쪽으로 돌리면 일로 가서 탁 두 바퀴 정도 돌고 휙 휙 이렇게 두 바퀴 정도 회전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한 평면에 다 붙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여러 3차원적으로 거리가 다 다르다 그럴까요? 여기는 잘 보이는데 여기는 희미하고 희미하고 더 희미하고 이런 것들이 겹겹이 보이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실까요? 딱 표면에 붙어 있는 게 아니라 공중에 떠 있는 거예요. 다양한 거리를 가지고 그것들이 전체적으로 회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눈을 움직여 보니까 이게 뭐 그냥 와이퍼 움직이듯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래 그 표현이 좋겠네. 와이퍼처럼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공중에서 막 회전을 하면서 회오리처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좀 정신이 좀 사납죠. 그 상태에서 한 일주일 지나니까 광시증이라고는 번쩍번쩍하는 광시증은 없어졌고요. 그 비문증, 점하고 실타래 같은 거 또는 약간 레이스 커튼 같은 것이 가려져 있는 건 변함이 없더라고요. 그 상태로 한 1년쯤 지났어요. 그 1년 동안 병원에 검사는 다 받아봤는데 다 이상 없다고만 하고 뭐 망막 멀쩡하다고 그러고 뭐 떠다니는 건 좀 보이는데 각막이나 유리체도 다 이상 없다 그러고 심지어 수정체도 깨끗하다. 이 정도면 깨끗하다. 뭐 약간의 백내장은 있는데 이 정도 없는 사람은 없다. 이 나이에 이 정도 없는 사람 아무도 없다. 다 이 정도 깨끗한 편이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뭐 이상 없다 그러니 할 게 있나요? 그냥 내버려뒀죠. 한 1년쯤 지났는데 어느 날 보니까 또 이쪽 눈에도 광시증이 탁 나타난 거예요. 반짝반짝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다음날 아침에 하늘을 보니 파란 하늘에 똑같이 점이 한 수천 개가 떠다니고 또 이렇게 실타래 같은 거에 검은 점이 하나 있는 올챙이 비스무리한 거 그게 하나가 보이고 또 레이스 같은 게 쫙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똑같은 증세가 이제 1년 간격으로 나타난 거예요. 정말 하나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또 역시 또 병원을 갔죠. 아무 이상 없다. 그냥 떠다니는 게 좀 많이 보이는 것 같아. 이 정도였고 비문증에 대해서는 병원 의사분들은 하실 말씀이 뭐 제로인 것 같아요. 보니까 그냥 적응해라. 교과서에도 적응하는 수밖에 없다고 나온다. 뭐 비문증 가지고 뭐 살아가 일상생활하는데 아무 지장 없다. 단지 좀 신경에 거슬릴 것 같은데 그거 자꾸 무시하고 사는 수밖에 없다. 이 얘기밖에 하시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뭐 늙어서 그런가 보다. 그다음 노안이 좀 있으니까 가까운 곳이 잘 안 보이기 시작했으니까 뭐 나이가 있으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무시했습니다. 그냥 적응하면 된다 생각했지요. 근데 작년 8월쯤 되니까 아니다 한 4월쯤 되니까 글씨를 잘 못 알아보겠더라고요. 한 4, 5월쯤 됐던 것 같아요. 점점 이렇게 제가 버스킹을 하면서 악보를 봐야 되는데 악보가 안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노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돋보기 쓰면 잘 보였으니까요. 단순 노안이라 생각하고 있었는데 한 8월 달쯤에
너무 불편해서 이제 서울에 한번 가서 제대로 진찰을 받아봐야겠다. 강릉에서는 뭐 다 이상 없다고만 얘기하니까. 그래서 답답한 마음에 이제 8월 1일인가 서울에 있는 모 안과를 가가지고 할 수 있는 검사는 다 받아봤어요. 그때 한 12만 원 정도 들었던 것 같은데 한 5시간 정도 걸쳐가지고 거의 하루 종일 진료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뭐 기다린 시간이 대부분이었지만 한 10가지 정도 검사를 받았던 것 같은데 결과 거기서는 갑자기 백내장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비문증을 얘기하고 계속 이렇게 글씨가 겹쳐 보인다. 떠다니는 게 많이 보인다. 이게 실눈을 뜨면 겹친 것이 다시 하나가 되는데 이렇게 눈을 크게 뜨면은 글자가 이렇게 비껴진다. 마치 이렇게 간판들 보면 이렇게 비껴져 있는 거 있잖아요. 글자를 일부러 비끼는 거, 멋들어져 보이려고. 뭐 그런 식으로 비껴져 보인다. 그러니까 실눈을 뜨면 딱 하나로 보여서 오히려 잘 보인다. 이 얘기를 했는데 관심을 안 가져요. 그냥 백내장이 있다는 얘기를 하면서 백내장 수술을 하라는 겁니다. 뜬금없이. 그래서 아 이거 뭐 시골에서 왔다고 이거 뭐 한번 뽑아 먹으려나 보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거의 뭐 그냥 탈출하다시피 그 원장은 좀 많이 화가 나 삐졌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뭐 삐지든 말든 내가 내 건강이 중요하니까 그래서 그냥 탈출하다시피 검사만 받고 내려왔죠. 그래서 한 8월 중초순쯤에 강릉에 와서 검사를 받았더니 여기서도 백내장이 많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백내장을 신경도 안 썼었는데 진짜 뿌얘지는 느낌이 전혀 없었거든요. 나는 백내장 하나도 못 느꼈었다. 백내장보다 지금 글자가 이렇게 실눈 떠야지 딱 하나가 되고 크게 보통으로 눈을 뜨면 이게 겹쳐 보이는 것 때문에 자꾸 희미해지고 그런 거지 초점 문제도 아니다. 초점은 정확하게 보인다. 단지 이게 두 개로 이렇게 겹쳐 보인다. 보통 한 이쪽 두 개, 이쪽은 한 세 개 정도 겹쳐서 합치면 5겹으로 보이거든요. 그것 때문에 희미한 거지 초점 자체는 정확하다. 그리고 떠다닌 것 때문에 문제지 지금 뭐야 초점의 문제거나 백내장은 난 못 느끼겠다 했는데 백내장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 검색해보니까 백내장 때문에 그렇다는 글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맞나보다 해가지고 그런 수술을 받자 본인이 서울에서 난 뭐야 다초점으로 하라 뭐 돈 1,000만 원 들어간다 뭐 거의 900 정도 들어간다고 하는데 나는 그래서 좀 아닌 것 같아서 내려왔다. 바가지 쓰는 것 같아서 느낌이 들어서 내려왔다 했더니 여기서도 다초점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분도 이제 제가 한의사인 걸 이제 아니까 직업적인 일도 계속 하셔야 되고 아직 젊으니까 무조건 다초점 해야 된다. 본인도 자기도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지면 다초점 반드시 할 것이다. 단초점 안 한다. 뭐 아직 뭐 젊어서 할 일이 많은데 뭐 왜 단초점을 하느냐? 다초점을 하라. 계속 그렇게 얘기하니 뭐 저는 그렇게 했죠. 왜냐하면은 서울에서도 그렇게 하라야지 여기서도 그렇게 하라지. 그러니까 뭐 해야 되겠다 싶어서 어쩔 수 없이 해야 되겠다 싶어서 했습니다. 근데 그 얘기에 빠졌군요. 8월 초에 서울에서 검사를 받고 이제 여름 휴가를 갔거든요. 여름 휴가를 가는데 운전하는 중에 그때 한 5박 6일 정도 이제 돌아다니면서 여행을 했는데 한 이틀째 되니까 여기서부터 뭐가 살살살살 이렇게 뿌여지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더니 하루 다리에 탁탁탁 뿌여지는 범위가 넓어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한 일주일 지나니까 이게 다 뿌여지더라고요. 근데 뿌연 정도가 이렇게 가볍게 뿌여진 거예요. 뭐냐면은 미세먼지 좀 있는 날 보면은 이게 하늘이 좀 부옇게 보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살짝 뿌여지더라고요. 근데 일상생활 하는 데는 문제는 없었어요. 운전하는 데도 지장이 없을 정도로 이제 살짝 뿌여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랬는데 한 8월 중순쯤 되니까 이 뿌얘지는 게 진하기가 점점 더 뿌얘지는 거예요. 그러더니 나중에 앞차의 번호판이 안 보이더라고요. 왼쪽 눈으로는. 오른쪽 눈은 잘 보이는데 왼쪽 눈으로 번호판이 안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빛이 제대로 안 들어오니까 뭐랄까 이 자동차의 거리 감각이 많이 소실되더라고요. 8월 여행 다닐 때만 해도 5박 6일 동안 고속도로 막 돌아다니고 아무 불편함이 없었는데 한 불과 1, 2주 만에 뭐 1, 2주도 아니죠. 일주일 만에 확 나빠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역시나 이게 산동제 부작용인 것 같다라고 그때 생각했는데 저는 뭐 아무도 그런 건 아닌 것 같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산동제 부작용 아니면은 그 빛을 강하게 쬐는 의사분들인데 어떤 분들은 옆에서만 쬐지 직선으로 쬐지는 않더라고요. 왜냐면 그게 바로 앞에서 강하게 쬐면은
이 뒷골 쪽에 신경 자극이 너무 심해가지고 찌리리리 하고 그 자극이 오거든요. 그래서 그 고문할 때 이제 그런 방식으로 쓰잖아요. 고문할 때 빛을 이용해서 눈에다가 쬐면 이제 고문이 되거든요. 자극이 오기 때문에. 그 영향으로 해서 부작용이 나는 거 아닌가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왜냐면 다른 이유가 나이 말고는 없는데, 나이에 의한 증상은 서서히 진행된단 말이야, 알게 모르게. 근데 검사를 받고 나면 일주일 만에 그냥 확 떨어진단 말이에요. 검사 받을 때마다 제가 느끼거든요. 한 일주일 동안에 확 나빠져 버립니다, 검사 받고 나면은. 그래서 제가 의심하는 게 산동제하고 그 빛을 직선으로 쐴 때 그게 문제가 되지 않나 싶어요. 이게 빛을 쬐지 않고 직선에 쬐지 않고 옆으로 쬐는 의사분이 딱 한 분 계시더라고요. 좀 연세 있으신 분인데 그분은 직선으로 바로 직선으로 쬐지는 않더라고. 일부러 자꾸 바깥에서만 이렇게 보시는데, 대부분 분들은 바깥에 한 다음에 이제 강하게 가운데서 쬐는 걸 몇 번씩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진짜 그 고문 당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거. 여튼 그거로 인한 거 아닌가 저는 생각했고요. 한 일주일 지나고 2주일 되니까 너무 심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동네 가서 진료를 받고 이제 수술을 하기로 결정하고 8월 중순에 이제 중순 후반쯤에 이제 수술을 했어요. 다초점 렌즈를 수술하고 나서 한 달 동안은 뭐 하라는 대로 잘 규칙을 잘 지키고, 한 달 동안 이게 여기 안대 이게 가리는 게 있거든요. 반투명 된 거. 그 틈으로 이렇게 보거나 안대 벗고 보니까 어 처음에는 이렇게 길게 빛이 산란돼요. 쫙 하고 마치 무슨 카메라 필터 낀 것처럼 길게 빛이 번지더라고요. 뭐 영화에서 보면은 뭐 초신성 폭발할 때 보면은 번쩍하면서 쫙 이게 빛이 나잖아요. 그런 식으로 갈라지더라고요. 모든 빛들이 다. 그러니까 운전할 때 많이 힘들었죠. 그 다음에 빛들이 다 이렇게 부옇게 마치 물감 떨어지는 것처럼 번져 보이는데, 이게 태가 여러 한 두세 개 정도가 보여요. 그러니까 상대방 차가 오면은 모든 차들이 다 상향등을 킨 것처럼 보이는데, 상향등에 태가 한 두세 개 정도가 있는 거로 보입니다. 그래서 전 처음에 이거 벗고 한 달 정도 됐을 때 모든 차들이 다 상향등을 켜고 오니까 다들 미쳤나 해가지고 저도 상향등 깜빡깜빡깜빡하고 그랬었습니다. 좀 우스갯소리죠. 저는 정말 다 상향등 켜고 오는 거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눈을 가리면서 운전해야 되죠. 앞에서 차가 올 때마다. 근데 그거는 뭐 다 저절로 없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보다 이제 시간이 지나면 다 없어지나 보다 했는데, 실제로 빛이 쫙 끝에서 끝까지 이렇게 빛이 갈라지던 것들은 하루 없어지더라고요. 지금은 뭐 아예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빛이 번지는 그 테두리가 이렇게 두세 개 정도 보이면서 자동차 라이트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상향등처럼 보이는 것도 처음이 100이라 그러면 지금은 한 절반 정도로 줄어든 것 같아요. 정상은 아닌데 한 절반 정도로 줄어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정도가 한 달쯤 됐을 때는 이렇게 보면은 초점은 정확하게 맞았거든요. 또 글자를 보면, 특히 모니터에 있는 글자를 보면 어떻게 보였냐면은 글자랑 똑같이 바깥에 이렇게 테두리가 둘러지더라고요. 책의 글자는 그렇지 않은데 모니터 글자들은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하지만 초점 맞았기 때문에 읽고 일상생활을 하는 데는 아무 문제 없었어요. 뭐 타이프 치고 뭐 빨리빨리 읽고 직업적으로 진행하는 데 있어서 어떤 속도가 느려진다든가 그런 건 없었습니다. 별 문제가 없어. 다 보였으니까. 일련된 지장이 없었으니까. 그런데 한 달 지나기 시작하더니 조금씩 다시 뿌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이상하다 싶어서 계속 검사를 받아봤는데, 수술은 너무 잘 됐다고, 뭐든지 깨끗하다고 계속 얘기만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좀 뿌얘지는 것 같아 그러니, 그럴 수 있다고, 적응하면 된다고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한 보름이나 한 달쯤 지나서 재검을 했는데 제가 계속 뿌옇다, 점점 더 안 보인다, 시력 검사하니까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거 시력이 점점 떨어지고 있다, 문제가 있는 것 같아 했더니, 그 뭐지, 백내장 수술 받은 뒤쪽에 혼탁이 온 거다. 뭐라 그러더라? 캡슐 훈항 혼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거 뭐 대부분 다 온다. 뭐 빨리 오냐 늦게 오냐 차이가 있을 뿐인데 보통 2, 3개월 지나면 나타나는데 되게 빨리 온 것 같아. 근데 어쨌거나 다 온다. 그러니까 그 수술만 하면 깨끗해지니까 바로 합시다 해서 레이저 수술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거 받고 다음날 바로 오라 해서 갔는데 깨끗해 보이죠? 해서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너무 당황했어요. 하나도 변화가 없었거든요. 아무 변화 없다고. 하나도 안 보인다. 똑같아. 글자가 희미해지고 안 보인다. 어떻게 안 보이냐면은 글자가 짜글짜글하다 그랬어. 제가 표현하는데
짜글짜글하다는 게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보여요. 여기 보면은 어떠세요? 여러분들 보면 여기 선이 명확하게 안 보이죠? 여긴 나름대로 일직선이 좀 나름대로 보이는데 여기는 어떻게 보이나요? 여기도 지저분하게 보이잖아요. 이렇게 보입니다. 이거를 화면을 좀 축소해 볼까요? 축소하면은 글자들이 이렇게 여기가 윤곽선이 깨끗하지 않게 보여요. 그리고 어떤 데는 좀 약간 잘 보이고요. 그러니까 글자들이 하나같이 특히 여기 보면은 쭈글쭈글쭈글 하죠? 짜글짜글짜글짜글 하잖아요. 그리고 이런 데 보면 뭐가 잡티 같은 게 얼룩얼룩 보이고요. 여기도 보면 잡티 같은 것들이 보이죠? 표면이 보면은 매끈하지가 않아요. 요런 데 보면 거칠잖아요, 화면이. 그다음 여기도 거칠죠. 여기는 진하게 보이는데 코는 검정이 진하게 보이는데 여기는 약간 푸른 빛이 돌잖아요. 희미하게 보이잖아요. 요렇게 보여요. 그리고 여기도 보면 검고 희미하고 약간 다르죠. 일정하지 않죠. 균일하지 않잖아요. 이런 식으로 보여요. 모든 게 다. 여기도 보면 동그라미가 똑같이 균일하게 검은 게 아니라 여기 약간 푸른 빛이 돌고 여기 검은 빛이 돌거든요. 요거도 균일하지가 않고요. 이렇게 지저분하게 보여요. 이걸 짜글짜글하게 보인다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잘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라냐면 선이 구불구불하게 보이지 않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이제 변시증이라고 초점은 정확한데 보이는 초점들은 정확하고 깨끗하게 보이는데 왜곡돼서 이렇게 구불구불하게 보이는 게 있거든요. 그건 변시증입니다. 근데 저는 변시증은 없어요. 형태는 다 동그란 건 정확하게 동그랗게 보이고 네모난 건 정확하게 네모나게 보여요. 단지 그 선들이 선뿐만 아니라 그 표면 자체가 지저분한 거예요. 마치 어떤 분은 모래를 뿌려놓은 것 같다라고도 표현하는데 모래 뿌려놓으면은 선이 이렇게 구불구불하게 보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균등하게 깨끗한 채도로 보이는 게 아니라 여기는 조금 깨끗하게 보이고 여기는 희미하고 약간 옅하게 보이고 이런 식으로 보여요. 그러니 이게 글자가 그렇게 보이면 어떻게 되세요? 글자를 읽을 수가 없어요. 모든 글자들이 다 이렇게 뭉개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짜글짜글짜글 하다 보니까 옆에랑 다 이렇게 부딪히면서 짜글짜글해지니까 알 수가 없지요. 그래서 팔자, 육자, 삼자 비슷하잖아요. 만약에 삼자가 옆으로 약간만 위아래로 약간 찌그러지거나 지글지글하면은 팔자, 육자, 오자 이런 걸 구별하기가 힘듭니다. 미음하고 비읍이 이렇게 짜글짜글 흔들리면 거의 똑같이 보이거든요. 그다음 히읗, 리을 이런 글자는 읽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검은 뭉태기로만 보여요. 리을, 히읗 이런 거는 못 읽습니다. 시옷 같은 거는 읽기가 쉬워요, 오히려. 그래서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데 그래서 그래서 수술한 지 이제 2달쯤 지난 뒤에 아니지. 그 레이저 치료를 해서 훈황 제거를 한 뒤에도 계속 이상이 있으니까 또 한 달 뒤에 보자고 하더라고요. 아무 검사에 이상 없다면서. 한 달 뒤에 검사를 해보니까 망막에 황반에 부종이 생겨서 이렇게 볼떡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 자기는 망막 전문이 아니기 때문에 같이 근무하시는 동료 의사분한테 가서 진료를 받아서 이제 그쪽으로 이제 이렇게 망막 전문의한테 이렇게 넘겨진 상태인데 제가 치료를 받으면서 느끼는 게, 이거 이대로 흘러가면 안 되겠구나는 생각을 좀 받습니다. 아, 뭐랄까. 이 예후가 어떻게 되는지도 설명을 잘 안 해주시고, 그냥 좋아질 거다라고 얘기하면서 계속 지금 2달 넘게 지금 시간을 보내는데, 이거 말씀하신 예후랑 달리 자꾸 나쁜 결과가 나타나니까, 제가 이제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이거 이러다가 제가 직업이 한의사인데 한의사로서 직업을 못할 상황에 처할 수도 있겠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모니터에 이 차트를 입력할 수가 없어요. 뭐 보여야지 차트를 입력하지요. 글자가 안 읽히는데. 그다음 책을 읽을 수가 없습니다. 책이 전혀 보이지가 않아요. 왼쪽 눈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오른쪽 눈도 사실 증상이 있어서 있는데 일주일 전에 이제 망막 선생님을 뵐 때, 망막 선생님을 뵐 때 또 이제 빛을 쬐면서 검사를 다 했단 말이에요. 산동제를 넣고. 그래서 그런지 지금 일주일 만에 또 오른쪽 눈도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오른쪽 눈으로 책 읽거나 모니터 보는 데는 지장이 없었어요. 뭐랄까 어 저기 뭐였지? 그 약간의 지장은 있었지만 돋보기를 쓰면 전혀 지장이 없었는데 지금 일주일 만에 오른쪽 눈도 백내장이 다시 심해지는 걸 제가 일주일 동안 확 느끼고 있거든요. 어, 한 일주일 전에 열흘 전만 해도 제가 눈으로 계속 확인을 했거든요. 이제 전등 쳐다보면서 백내장 정도가 어떤가를 계속 체크했는데 뭐 약간 뿌옇긴 해도 뭐 생활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 이 정도면 괜찮다 싶었는데 일주일도 안 됐습니다. 아니요 한 5일 정도 됐는데 5일 전에 검사 망막 전문의를 만나서 검사한 이후에 5일 만에 오른쪽이 시력이 지금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근데 지금 제가 이런 얘기를 의사한테 얘기해도 의사들은 믿지를 않을 거예요. 안 믿어요. 그리고 그렇다 해서 뭐 어떻게 할 거냐. 자기들도 방법이 없다. 이렇게 얘기할 게 뻔하거든요. 그러니까 해줄 말이 없으니까 그냥 대꾸를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참 답답한 노릇인데 뭐 그게 그분들의 잘못이라고 말할 건 없어요. 그분들도 한계거든요. 인간의 한계거든요. 뭐 의사가 만능도 아니고 신도 아니기 때문에 단지 이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을 때 그런 거를 조금은 조심해야 될 그럴 수도 있다. 사람마다 체질이 다르거든요. 지금 제가 이 어, 백내장 수술을 그러니까 초점을 아니 뭐지 인공 수정체를 넣은 이후로 어, 황반 부종이 생긴 것도 100명에 두세 명 생기는 특이한 케이스랍니다. 세상 일은 다 특이한 일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환자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거 산동제 부작용인 것 같아 아니면 빛을 직선에서 쬐는 게 이게 좀 문제인 것 같아라고 얘기하면은 반복적으로 얘기하면 혹시나 그럴 수도 있다는 걸 좀 이렇게 받아들일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이 의사분들은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좀 이렇게 기계적으로 그런 거 없다. 그럴 리 없다. 그러고 그냥 끝내버리는 것 같습니다. 좀 그런 게 환자 입장에서는 좀 아쉬워요. 그리고 거꾸로 저희 한의사들은 그런 하나하나 다 체크하려고 그러거든요. 왜냐하면 체질이란 걸 저희들은 다 인정하기 때문에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걸 저희들은 인정하거든요. 양방에서는 의사들은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걸 좀 이렇게 알지만은 터부시해 이렇게 좀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우리도 그래서 어떻게 하냐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우리는 그렇다 해서 어떻게 해줄 게 없다는 식이기 때문에 좀 이렇게 일부러 안 보려고 하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쉽습니다. 어,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요일 날 다시 이제 재검을 받으러 갈 건데 지금 일단은 황반 부종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안약하고 먹는 약을 지금 복용했습니다. 지금 이제 화요일 날 찾아뵐 텐데 오늘은 토요일이고요. 안타깝지만 지금 전혀 변화는 없는 상황이고 거꾸로 오른쪽 눈이 어, 좀 나빠지고 있다는 거. 백내장이 오는 건지 황반 부종이 오는 건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거나 조금 많이 아니 조금이 아니라 눈에 띄게 지금 오른쪽도 시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거. 그래서 많이 두렵습니다. 뭐가 두렵냐면은 직업이 한의사인데 한의사란 직업 자체를 잃을까봐 사실 좀 두렵습니다. 음, 이런 기록을 남기는 이유는 제가 무슨 그 의사분의 멱살을 잡고 무슨 돈 뜯어내려 그러는 게 아니고 어, 저를 환자로 생각하시고 환자들이 말하는 증상들을 의사분들이 정확하게 모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본인도 눈으로 보지는 않았잖아요. 그죠? 제가 이렇게 짜글짜글하게 보인다 이런 말을 모르고 계실 거예요. 왜 모르고 계실 거라 제가 추측하냐면 제가 한 일주일 동안 유튜브나 인터넷을 다 뒤져봤거든요. 저와 똑같은 증상을 호소하거나 어, 어떤 표현하는 사이트가 있나 다 많이 뒤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뒤지고 있는데 없더라고요. 어떤 환자 한 분이 블로그에다 쓰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저랑 똑같은 증상이에요. 똑같은 과정을 지금 겪고 있거든요. 시기도 똑같아요. 한 달 만에 증상이 나타났고 똑같이 저랑 짜글짜글하는 증상이 나타났어요. 변시증이 아니고 제가 이 그림을 그분한테 보여드렸더니 똑같아 얘기하더라고요. 이렇게 짜글짜글하게 보인다라고. 어, 근데 다른 안과 사이트나 유튜브 봤는데 요런 그림을 보여주면서 요렇게 짜글짜글하게 나타난다. 여기 있죠. 이게 짜글짜글하게 나타나고 이게 여기는 좀 밝은데 여기는 좀 어둡고 잘 보이고 이런 식으로 얼룩덜룩하게 나타난다. 이런 거를 개념을 모르시더라고요. 모르니까 설명을 못 하는 거고 환자분의 말을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화요일 날 요 그림을 가져가서 그분한테 안과
망막 전문의한테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 병을 좀 잘 치료해 주시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제가 안과 쪽은 거의 치료를 안 해봐서 모르거든요. 한의사인데 안과 환자를 본 적이 없어요. 어, 뭐 안과 환자가 저한테 올 기회도 없었죠. 그래서 전혀 안과 쪽은 제가 모릅니다. 그래서 안과를 찾아가서 치료를 의뢰했는데 결과가 지금 너무 좋지 않아서 너무 속상한 상황입니다. 잘 치료해 주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런 자료를 지금 만들었고요. 똑같은 증상이 아마 많이 나타날 시라고 겪는 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요 사진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진은 어디서 구했냐면은 제가 그 예전에 다운받았던 영화들을 그 DVD나 이런 데다 구워놓은 것들이 있거든요. 한 10년, 20년 전에 다운받아놨던 거. 그거를 DVD 플레이어에 넣고 요즘 그 대형 TV에다 틀면은 이렇게 보입니다. 그 옛날에 화질수가 떨어졌잖아요. 그거를 대형 TV에 틀면은 딱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제 눈하고 똑같은 상황입니다. 이게 거의 90% 똑같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그래서 어, 한방 치료를 지금 병행하려고 해요. 하려고 합니다. 저도 안과 쪽은 모르기 때문에 안과만 보는 한의사를 지금 수소문해 가지고 찾아서 의논을 좀 하고 처방을 받았습니다. 안과 전문 한의사들은 안과모는 또 보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경험이 많기 때문에 분명히 가치가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저는 알코올 중독 전문 한의사잖아요. 그 다음 가스라이팅을 20년 동안 당했기 때문에 정신과 전문의는 아니지만 20년 동안 당했기 때문에 가스라이팅에 대해서는 나르시스트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전문가보다 나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정신과 전문 의사들도요. 나르시스트 가스라이팅 잘 몰라요. 왜냐하면 가스라이팅을 많이 하는 나르시스트를 경험해 볼 기회가 많지 않거든요. 뭐 불면증, 우울증 환자들은 드글드글하게 많이 보셨겠지만 셀 수 없이 많이 보셨겠지만 나르시스트 가스라이팅 환자들은 정신과 의사들도 볼 기회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환자가 가지를 않거든요. 강제로 끌려가서 봐야 되는데 그건 또 강제로 끌려갈 수 있는 병도 아니에요. 그러니 실제 정신과 전문의들도 책으로 통해서 경험해 본 경우가 대부분일 거예요. 또는 본인들이 직접 당해봤기 때문에 그쪽을 아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 유튜브에 보면은 여자분 3명이 나와서 하는 그 하나는 정신과 의사, 하나는 심리 의사, 하나는 간호사인가 그럴 거예요. 3명의 여자분이 유튜브에 나와서 나르시스트하고 가스라이팅에 대해서 이야기 많이 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 세 분의 공통점은 뭐냐면 셋이 다 경험해 봤거든. 다 남자친구 가스라이팅 하는 사람이 다 당해봤어요. 그래서 그렇게 실감나게 잘 표현하는 거고요. 당해보지 않은 정신과 의사분들이 얘기하는 유튜브를 이렇게 보면요. 티가 나요. 당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거의 교과서적인 얘기만 해요. 교과서적인 얘기만. 당해본 사람들은 교과서에 나오지 않는 실감나는 얘기들을 하거나 또는 뭐랄까 본인들이 겪었던 그 감정 표현을 같이 하시거든요. 저는 겪어봤기 때문에 알아요. 아, 이 사람은 당해본 사람이구나. 아, 저 사람은 책을 보고 한 사람이, 책을 보고 이론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이구나. 금방 압니다. 그뭐 경험해 봤으니까 아는 거지요. 마찬가지로 또 저도 마찬가지죠. 저는 알코올 중독만 보잖아요. 그래 알코올 중독 환자분들이 한 5분만 대화 나눠보면 전 다 보여요. 하도 많이 봐가지고 그리고 어, 본인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감이 잡힙니다. 마찬가지로 안과 전문 한의사도 전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해서 한번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도움을 좀 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오늘은 저 개인적인 이 백내장에 관해서 한번 이야기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